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학개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우선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부동산학의 이론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부동산의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동산 총론에서 우선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자체는 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자,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크게 유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측면이죠. 유형은 형태가 있는 측면이고, 이 무형은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적 측면과 이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시험 지문에는 이 유형적 측면이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이죠. 자, 우리가 기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이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지질, 지세, 지반 등의 상태를 나타내죠. 따라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을 말하고,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형태가 없죠.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관계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느냐, 이 가격 우리가 관계를 다루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 우리가 거래 시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 규제도 있겠죠. 이 규제도 있고 소유권 관계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이 사법적 측면에서는 이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이 법률적 우리가 측면에서의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 이 표현한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 자, 이 복합 개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 유형적 측면도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유형적 측면은 우리가 기술적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서는 이 부동산 자체가 자연이죠. 토지는 자연의 물건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은 공간입니다. 부동산은 공간. 이 3차원의 공간의 대상으로서 보는 게 공간이고, 또 부동산은 또 위치, 또 부동산은 환경으로 보는 게 바로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경제적 개념은 또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 개념. 자,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은 우리가 자산으로 보는 개념이고,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투하된 자본으로서 보는 개념. 그리고 생산 요소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와 같은 이 수동적 요소로 제공되는 생산 요소죠. 이 생산 우리가 재라고 합니다. 생산재.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이 주차장 같은 소비재 용도로 제공되는데,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보죠. 부동산은 이 고가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자산으로 볼 때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이 토지와 건물로 대표되는 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이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 현금, 은행의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이런 금융자산이라고 하죠. 자, 그럼 시험 지문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지문을 자주 출제하죠. 25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7회 시험에도 출제했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화폐로 보유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죠. 헤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헤지인데 헤지는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 금융 선물 용어로서 위험 회피란 말 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합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 두시고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선 넓은 의미의 부동산. 자, 넓은 의미를 광의라고 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인데, 자, 이 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협의라고 하죠. 자,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 자,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 협의 부동산의 이 준부동산, 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의제, 간주한다라고 하죠. 의제 부동산라고도 합니다. 이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해서 넓은 의미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 지문도 우선 자주 출제가 되고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제20 우리가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자, 또 우리 2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좁은 의미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를 자주 하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이 정착물로 구분되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는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나타나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나타나고 이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이 정착물이죠. 즉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정착물을 출제를 할 때 또 이렇게 출제하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착물에 있어서의 이 개념이 가끔 우리가 또 지문상에 또 출제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 또 확인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15회 시험과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14, 15, 17회 시험에 우리가 이 개념을 출제했었죠. 자주 개념도 나오고. 자,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 독립정착물이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게 있죠. 이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 바로 건물이죠. 건물. 자,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인데 이때 등기가 되면은 이 소유권 표시도 할 수 있고 저당권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공시수단이죠. 자, 이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소유권 표시는 가능하지만은 저당권 표시는 안 됩니다. 왜? 불완전한 공시수단으로서 우리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말하죠. 이 명인방법, 산의 나무를 표시를 하죠. 홍길동 표차를 붙여서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게 명인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소유권 표시는 가능하지만 저당권 표시는 할 수 없다. 또 정당한 권원, 자, 정당한 이 권원에 의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다른 사람, 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 같은 것도 우리는 바로 뭐다? 이 독립정착물로 보죠. 또 정당한 권원 없이, 자, 정당한 또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된 우리가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우리는 바로 독립정착물. 또 25회 시험에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또 출제를 했었죠. 또 17회 시험은 토지에 있어서의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에 관련된 또 지문이 또 출제했었죠. 자, 이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뭐 교량, 터널, 돌담, 축대, 울타리 뭐 이런 건데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수목이라든지 이 다년생 식물이라든지 이 자연식생 등은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정착물이 아닌 게 있어요. 정착물이 아닌 것은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자, 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든지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나무, 이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농촌의 비닐하우스,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 있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우리가 벼, 뭐 감자, 옥수수, 토마토는 우리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죠.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은 우선은 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손상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기능, 효용 측면에서의 이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집에 있는 벽시계는 물리적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건물의 기능, 효용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 있는 벽시계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17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된 지문이죠. 자, 물건의 성격, 부합 여부죠. 자, 아파트 단지의 셰시 같은 것은 정착물입니다. 자, 어떤 물건에, 어떤 건물에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물건이죠.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든지 또 당사자들 간의 관계 있죠.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하고 매수인에게 양도됩니다. 또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 있죠.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되죠. 따라서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부동산 우리가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10 우리가 5회 추가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인데 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두셔야겠죠. 정착물을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자, 준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은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사회 통념상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으로서는 등기가 있죠.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
있어서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우리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종류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종류에는 등기 대상 물건이 있죠. 20톤 이상의 선박이 있습니다. 자, 20톤 우리가 이상의 선박, 그리고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대표적인 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그리고 등록, 우리가 또 임목도 여기에 우리가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등록 대상 물건으로서 자동차, 항공기, 건설 기계가 있고, 등록 대상 권리로서 준 물건이죠. 어업권, 광업권이 있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 정도가 있는데 준부동산, 준부동산의 개념도 우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22회 시험도 나왔지만 27회 시험에도 또 준부동산 개념이 또 출제했습니다.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죠. 또 27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중에 우리가 바로 뭐죠? 복합부동산이죠. 복합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는 다르다. 예? 자, 그래서 11회, 27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인데, 복합부동산은 이 토지에 정착물이 결합됩니다. 자,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인 건물이라는 임목인데, 이 토지와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다르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